자연스럽게 이제 정경심 교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대화 녹취록을 갖고 있어서 정경심 교수 측이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 보도해드려서 어떻게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안 됐는데 법원이 기각했는데 그 녹취록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저희들도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그 비법이 공개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PC에 백업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녹취록이. 정 교수는 평소에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PC를, 휴대폰을 백업하는 과정에서 PC에 그 녹취록까지 백업이 돼 있었다. PC를 확보한 검찰이 PC를 분석하던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백업돼 있었던 녹취록까지 확인이 돼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경심 구속 이후 검찰 조사.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녹취 파일을 들려주자 크게 당황을 했다. 정 교수, 그 녹취 파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WFM 주식으로 내가 더 이득 볼 수 있었는데 그 돈 더 못 벌어서 아쉽다. 라는 그 내용 녹취가 고스란히 검찰에게 확보가 됐다는 거죠. 당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압수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경심은 은닉을 시도했던 PC 하드에 조국 조카와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백업을 해놨는데 본인도 그게 백업돼 있었던 건지 몰랐던 것 같아요. PC를 잘 모르는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교체도 PB에게 교체를 부탁했겠죠. 정경심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녹음 파일 컴퓨터에 저장해놨다가 이게 검찰 손에 흘러 들어간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자, 정경심, 조국과도 투자 관련 대화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사실 그때 저 당시 지금 다 뒤늦은 얘기긴 하지만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김병민 박사는 제가 둘이서 한 10분간 단둘이 토론했거든요.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데 검찰이 이 녹취록 어떻게 파악했지? 둘이서 막 그런 내용을 하다가 김 박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혹시 녹취록이 컴퓨터에 백업된 게 아닐까? 이한적중. 네, 소름 돋는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도하면서 사실 휴대폰도 어떻게든지 간에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좀 인멸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다. 네, 결국은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바꿉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노트 필기 기능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백업을 해놨던 걸 보니까 그때 내가 해놨던 노트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백업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백업을 해놓게 되면 통째적으로 백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메모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음성 녹음이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모르는 새가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혹시 컴퓨터에 백업해놓은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직접 백업을 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선배 세대 같은 경우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컴퓨터에 백업해서 옮겨놓는 것마저도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녀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컴퓨터에 좀 옮겨줘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 핸드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옮겨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이 백업해 놓은 것 자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녹음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새에 녹음되어 있었던 파일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PC에 대한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서 검찰이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파일을 발견한 그날 검찰 수사관의 표정이 어땠을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백업 파일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녹음을 딱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 검찰 수사관이면은 딱 불러다가 소름이 돋으면서 절대로 이 내용이 새나가지 않게 딱 차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딱 틀어주게 되니까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변명들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나와서 심사를 받고 나는 정경심 교수는 안대를 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흐르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만약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을 통째로 백업했다면 지금 나오게 되는 건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까지 갔고 셀프 기자간담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2달 넘는 기간 동안 들었다 놨다 한 인물이 조국 전 장관입니다.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검찰개혁을 추동하려고 하니까 그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그리고 언론 보수정당의 사실 나쁜 행동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주 만약 저 백업 파일에 조국 전 장관의 통화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물증까지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녹취 내용은 일단 이거예요. WFM 주식으로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돈 더 못 벌어서 아쉽다는 거예요. 앞서 조국 정경심 부부의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모른다라는 진술은 이미 다 깨진 거예요. 진술의 신빙성은. 이 녹취록으로 만약에 검찰이 이 백업 파일 어딘가에서 조국의 목소리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걸 쥐고 있다면 웃고 있는 쪽은 윤 총장 쪽일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께서 수사해 보셨으니까 그럴 가능성.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휴대폰을 전화를 하면 이거 녹음은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뭐 사건하고 또 검사들 사건 하다 보면 예. 이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꼭 그 녹음기 때문에 부메랑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종범. 그렇죠. 그게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정경심 교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지금 전화기를 백업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좀 꽤 된 이야기잖아요. 휴대전화 바꾸면서 그걸 백업을 해놓든지 아니면 자동 백업 기능을 해놨든지 아마 그래서 저게 이제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 제 녹취 파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잖아요. 예. WFM 주가 조작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관여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러면 저 녹취 파일을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러면 조 전 장관과 대화 내용이 있을까? 예. 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개연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녹취 파일에 조 전 장관의 대화 내용이 없을 때 그럼 조 전 장관이 공범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녹취 파일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천 조카 조범동 씨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조 전 장관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 우리 애기 아빠가 뭐 5천만 원 오늘 쏘아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있으면 같이 할게랄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그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건 검찰만 알 거예요. 검찰만 그래서 조 전 장관과 통한 내용이 뭐 아주 직접적으로 있다면 이건 너무나 명백해지는 거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화 내용 중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그런 내용들이 일부라도 만약에 그 파일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조 전 장관에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게 박정호 대변인. 왜 동양대까지 가서 새벽에 투자사 직원까지 데리고 가서 본체를 들고 오는 정말로 어리숙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전 늘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검찰 수사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그 두 번째, PC를 반출하고 나서 켄시턴 호텔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잖아요. PB 직원과 정경심 교수가. 그때 왜 남편과의 통화를 하는데 휴대전화 공기기 2개를 꺼내놓고 갈 줄도 모르는 유심치까지 PB에게 부탁해서 갈아가지고 남편하고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을까? 이게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 검찰이 PC에서 발견했다는 이 백업 파일을 뉴스를 보면서 뭔가 그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듯한 뭔가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의혹이라고만 얘기하면서 쭉 왔던 무언가의 그림이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앞서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정 교수가 핸드폰 관련해서 그 저장을 녹취를 하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PC에 백업하는 습관이 있거나 그래서 자택에 있는 컴퓨터 내지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뭔가 받아놨던 거고 그거를 본인이 어느 순간 인지했기 때문에 빨리 하드를 교체해야겠다. 하드가 교체가 안 되니까 그럼 본체라도 돌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그 김병민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녹취 파일이나 그 핸드폰을 통해서 PC에 저장된 게 얼마나 많은 숨은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게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A4 용지 한 51장 정도 이렇게 작성이 됐다는데 조국 장관과 관련한 부분은 검찰들이 다 빼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WFM 주식 더 이득 볼 수 있었는데 못 봤다라는 이 내용 말고 다른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이거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게 탄탄한 수사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